모든 관점을 종합해 봤을 때 또 한 번의 상승이 있기 전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상승장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조정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갑습니다. 마크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는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도 될까? 오늘 영상을 통해 이러한 점들에 대해 명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 관점을 모르겠다고 했었죠. 차트가 아직 충분히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당장 예측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악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이 분명히 궁금하실 테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 억지로 관점을 쥐어짜내서 무조건 상승이다, 무조건 하락이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외치는 유튜버들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진짜 트레이더라면 관점이 보이지 않는데 억지로 말할 수는 없죠. 저는 제가 실제로 매매하듯이 시나리오를 세우고 근거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또다시 관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모르겠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악플이 달려도 이것은 트레이더로서의 저의 신념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모습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 시간을 보시면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정직하고 솔직한 노스트라다무스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분석 전에 지난 관점 복귀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시점은 68K 이때였죠. 영상 내용을 요약하자면 당장 하락과 상승을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바로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 파동 전체가 임펄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승 관점을 볼 수 있고, 반면 66K를 깨고 하락하게 된다면 임펄스가 깨지고 하락 관점을 봐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올라간 이후 전자의 경우대로 차트가 상승해준 모습인데요. 차트가 그려지면서 중요한 힌트들이 더 나온 만큼 더 정교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월 7일 비트코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악플이 달릴까봐 무서우니 오늘은 시원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고, 이는 중장기적 상승 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상승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단기 하락을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근거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근거는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제 완벽히 숙지하셨을 겁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반비례하죠.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은 상승합니다.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할 때 자주 참고하는데요.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 매물대에서 3번이나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이 구간의 지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당분간 테더 도미넌스의 반등이 예측되고, 이는 비트코인의 하락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테더 도미넌스 또한 명확히 하락 추세선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 지지를 깨고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의 결론과 같아지죠. 비트코인은 반대로 약간의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크게 상승하는 그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단기 하락의 두 번째 근거는 다이버전스입니다. 비트코인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락 다이버전스란 가격은 상승했는데 RSI는 하락한 것을 말합니다.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추세의 변곡점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4시간봉에서 이렇게 가격은 상승했는데 RSI는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되었죠. 특히 4시간봉에서의 다이버전스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지 않는 만큼 신뢰도가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이 4시간봉 다이버전스에 따른 단기 하락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격이 이렇게 조금 더 상승하더라도 RSI는 높여주지 않고 다시 한번 다이버전스가 걸릴 확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저항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면 70K 초반대인 여기에서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고점을 쉽게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대는 저번에 그었던 채널링과도 겹치는데요. 이 채널링 또한 여전히 유효한 모습입니다. 채널링 상단부에서는 저항이 있죠. 이번에 약 4번째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승에 대한 힘이 강하고 이에 따른 고점 돌파가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저항 매물대에 닿은 만큼 한 번에 쉽게 올리기는 힘들다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은 위에 매물대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의 상승이 있을 수는 있지만 더 상승하더라도 정말 강한 힘이 아니라면 재차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하락은 폭락이 아닙니다. 고점에서 상승의 힘을 모으기 위한 조정의 형태로 약간의 조정 혹은 횡보가 나올 확률을 높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더 도미넌스 차트에서 반등이 있고 이는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의 근거가 된다. 두 번째,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되었기 때문에 단기 하락이 예상된다. 세 번째, 비트코인이 70K 저항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모든 관점을 종합해 봤을 때 또 한 번의 상승이 있기 전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상승장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조정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락분에 대해서 좋은 매수 타점을 잡는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